어쩌면 좋냐. 너나 나나 앞으로 1년 안에 정년퇴직 아니냐. 어쩌면 좋냐고. 어쩌긴 어째 퇴직하는 거지. 야, 넌 걱정도 안 되냐? 애도 다 컸겠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도 있겠다.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 부럽네, 최대철이. 그래, 네가 뭔 걱정이 있겠냐. 그러면은 넌 퇴직하면 뭐 할 건데? 글쎄, 그건 모르겠네. 뭐야, 너 아무 계획도 없냐? 그러게,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야 친구야,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그걸 내가 아냐 임마. 무계획의 상팔자다. 한 잔 더 해.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나도 껴주세요. 퇴직 막막한 우리 남편 얘기하게. 3426님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고요. 퇴직 이후의 생활이 벌써 막막하게 느껴진다.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마음을 털어놔 주셨네요. 소개할게요. 올해로 일한 지 32년 차 60세 직장인입니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 말년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의 생활이 고민되는 형편은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작년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독립을 한 상황이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은 퇴직 후에 뭐 먹고 살지 막막하다, 더 오래 일하고 싶다고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가끔은 퇴직 후에 뭘 해야 좋을지 고민스럽다가도 또 한시라도 빨리 퇴직하고 그냥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도통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퇴직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직장이든 취미든 뭐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저희 아내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군 시절에는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퇴직을 1년 앞둔 지금은 싱숭생숭하기만 합니다. 늦은 나이에 방황을 겪는 것 같아 더 심란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다 하셨어요.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분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심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의 마음을 한번 짚어주실래요, 선생님? 아마 아주 이래 직장이라는 안정된 조직에 있다가 황량한 벌판을 지금 나가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감옥이라는 게 굉장히 누구한테 굴레 같은데 막상 거기를 떠나니까 나가서 이래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있듯이 네. 아마 이분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좀 싶네요. 예. 자,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보면 보통의 친구들은 나가서 나 조금 더 일을 하고 싶다, 뭐 무엇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금방들 결정을 하시나요? 지금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그 일이란 개념이 뭔가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을 그 소득이 발생되는 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일은 생산적이면은 모든 게 다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생산이 이제 어떤 생산이냐에 따른데 우리는 주로 금전적 생산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은 그 일의 가치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지점에서 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일은 거의 이제 돈을 버는 게 일이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지겹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것들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안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돈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또 보여줬던 그런 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돈을 못 번다면은 내 존재가 있을까? 특히 가족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는 네. 더더욱 또 이런 불안이 좀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돈으로서 직장으로서 내 존재를 설명했던 사람들은 더더욱더 아마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귤님, 와, 3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이라 일단은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멋진 은퇴 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하고 메시지 주셨네요. 마지막 사연 들으시고는 2357님께서 저도 60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술 수업을 받고 왔는데요. 노후를 위해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배워보고 있는 중이에요. 돈과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퇴직 후에 뭐라도 취미생활이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셨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단순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퇴직 후에 작은 일이라도 소소하게 계속 이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게 조금 마음에 쓰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배우자가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네. 제발 일 좀 하라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더 만드는군요. 무겁죠. 나는 좀 하고 싶어도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같이 같이 의논해보고 하고 뭐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건 당신 뜻대로 좀 해도 좋다라는 이런 거를 조금 주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런 좀 심리적 위안을 좀 주시는 게 좀 어떤가 좀 싶어요. 특히 많은 분들한테는 지금부터 일자리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어떤 사람은 경비도 한다던데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사람을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좀 참으시라는 것들이죠. 네. 네. 그래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조금 쉬고 싶고 좋아하는 일 찾아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크신데 아무래도 배우자의 그 한마디가 조금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게 내가 아닌가 돈 싶어요. 벌어오는 기계냐 이렇게 이제 서운해하실 수도 네.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퇴직 이후의 생활들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간을 조금 보내시면서 뭐 일자리를 찾으시든 아니든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좋을까요? 퇴직 이후에. 일단은 이제 퇴직 이후에 보내시려면 퇴직 이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짬짬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단절이 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슬슬 해보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60세 지금 퇴직이라면 한 20년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80 정도까지를 보는데 그때는 그냥 막연히 이제 준비를 하기보다는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나를 돌보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몸이라든지 마음 또 자기 개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필요한 지식은 또 다릅니다. 보통 퇴직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은 퇴직 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몸 마음이야 뭐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머물 시간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대인 관계. 이제는 내가 회사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인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집단을 내가 이제 어딘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혀 이익 관계가 없는 집단이거나 그러려면 이제 이게 뭐 취미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이제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집단이 있다면은 내 역할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배경이 있으면 아마 그 집단에서도 회사의 배경이 이제 집단의 배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라 그냥 내 회사가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서 집단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돈을 버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의 개념을 생산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통한 생산성, 그다음에 뭔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생산성. 그래서 이 크게 5가지 카테고리 가족, 대인관계, 집단, 나돌봄, 그다음에 일의 어떤 종류에 관해서 이것들에 대한 균형을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퇴직 전에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낯선 환경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이나 이제 특히 이분 같은 경우 32년을 한 직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안전한 집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나가면 거의 이제 광야의 벌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옛날 직을 좀 이리 이야기해봤자 어떤 사람 픽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나는 옛날이지 지금은 그 직장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이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성이 네. 있다는 것들이죠. 아, 그래도 이제 그 아내분하고 이제 어떤 설득의 시간이라든지 뭐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남편분도 원하시는 바를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런 논리적으로 준비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퇴직 예정자들이 그 강의를 가보면은 네. 대기업체 이제 이래 명예퇴직이라는 일 가보면은 진짜 준비가 없어요. 꼭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돈이 최고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돈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후 준비를 진짜 잘못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네.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자녀분이 다 크셔가지고 직장도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의 쉬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분들에게 그 퇴직은 하시되 은퇴는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퇴직과 은퇴 다른가요? 다르죠. 은퇴는 내가 말 그대로 어떤 내 기본적인 관계들 속에 그냥 떠난다는 게 이제 은퇴라고 본다면은 네. 퇴직은 어떤 직에서 내가 떠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것들은 퇴직이죠. 은퇴는 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아직 이건 퇴직을 했다 정도지 아직 은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의미군요. 예. 그래서 한 20년을 정도 염두에 두고 네. 뭐 고민을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포키님께서 성실하게 32년 동안 근무하셨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그 성실한 멋스러움에 퇴직 이후의 인생 또한 멋지게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퇴직 이후, 그러니까 은퇴 이후, 선생님은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거나 그려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좀 지금부터 이제 악기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은퇴는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러세요? 네,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은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돈을 떠나서라도. 네. 그리고 제가 뭐 상담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상담은 예. 정말 이렇게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더 좋은 상담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점점 이제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애니카님,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드릴까요? 대단하시네요. 35년 동안 일하다 쉬면 뭔가 자책감과 허탈감이 생길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시다니 취미 활동을 하시던가 봉사 활동도 하는 것도 좋을 듯요. 네. 예, 좋으시죠? 예, 예. 3155님은 저희 아버지는 퇴직 후에 놀겠다며 좋아하시더니 한 1년쯤 지나시니까 다른 일을 다시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요즘 많이 우울해하세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쉬시고 나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나 보네요. 그렇죠. 왜 소속감이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막 무료한 일상에서 이래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옆에서 봐도 기가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은 하시되 은퇴는 네.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은 하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집에 있어도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 유모 뒤에 리어가에 그 뭐죠 쓰레기 봉투 하나만 해도 담배꽁초 주울 일도 많고 네. 진짜 관점을 달리하면은 굉장히 어떤 뭔가 기다리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네. 세혜님도 저도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마지막 사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쉬고 싶다가도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금으로 마냥 산다는 건 또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